자, 라이브 강의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아마 또 나갔다가 들어오신 분들이 조금 시간이 지체가 조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 4시 5분 정도 시작을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튕겨져 갖고 아마 나가시게 됐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이제 다시 들어오시면 돼요. 조금 번거롭게 해드려갖고 죄송합니다. 왜냐면 우리끼리 제 입장 잘하셨어요. 예, 왜냐면 우리끼리 얘기한 거랑 나중에 그 방송 올라가는 거랑 그거 때문에 그거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갖고 그래서 잠깐 나갔다가 끊고 녹화 방송을 다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배세 형님 안녕하세요. 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 자, 요거 책은 제가 좀 이따 나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예, 오성욱님 반갑습니다. 오성욱님 오성욱님 저기 RSA 기수분 아니세요 혹시? 부산에서 저랑 가끔씩 통화하셨던 분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오성우님이요. 맞아요. 예, 반갑습니다. 이름이 똑같아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잘 오셨고요. 좋습니다. 자, 이편 세상 부편 그랑 힐스. 예, 그랑 힐즈가 아니라 그랑 힐스입니다. 힐스.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우리 그 컴퓨터 이게 원래 우리 그 컴퓨터 마케팅반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그랑 힐즈라고 잘못 쓰게 되면 나중에 검색이 안 나옵니다. 네, 그 참고로 그냥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이고 박순아님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자, 그랑 힐스랑 그리고 아까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 부평 캐슬앤 더샤 퍼스트랑 이거 봤는데 내용은 거의 다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할 수밖에 없죠. 같은 날 같은 동네에서 같이 하는데 둘 다 똑같이 재개발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얘기가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가지고 진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점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숙제예요. 자, 그랑일스랑 그리고 부평 캐슬앤더샤 퍼스트랑 입주자 무집 공고를 둘 다 비교를 해봤을 때 다른 게 뭐가 있을까? 뭐 분양가, 팔코니, 확장 금액, 그리고 옵션, 그리고 이제 층수, 세대수, 그리고 뭐 입지도 뭐 거의 비슷하고 그죠? 아마 요런 것 빼고는 아마 다른 점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 나오는 내용들은 그냥 패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역시 패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입주자 모집 공고의 내용을 확인을 잘 하시라 이제 그 얘기고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입주자 모집 공고랑 관련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보통은 조회수가 뭐 한 6천 건이 나온다 그러면 이것은 600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안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부적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알아두시게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0년 9월 29일 날 여기 개정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가지고 적용을 합니다. 이건 제가 옛날에 스터디방 공고문 뽀개기 첫 방에 진행을 했던 게 바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은 인천입니다. 인천. 자, B2. 여기 투가 지역이 아닙니다. B2입니다. B2. 그리고 청가 지역입니다. 그리고 조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랑힐스랑 캐슬앤더샵이랑 똑같습니다. 자, 2주택 이상 소유를 하신 분들 이분들은요 1순위 자격에서 당연히 제외가 됩니다. 2순위까지 당연히 어디 가나 지방 아파트 가더라도 2순위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1주택 이상 소유를 하신 분들은 이제 가점제 청약이 안 됩니다. 가점제 1주택을 소유를 하신 분들은 각서 써야 돼요. 나중에 이제 추첨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첨 물량이 있냐 없냐 그거를 제일 먼저 떴다방들이나 부동산 투기꾼들 투자자들 이런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그거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뒤에 나와 있게 될 거고요. 자, 청가 지역에서 민간 택지입니다. 근데 분상제가 미적용되어 있습니다. 미적용. 이거 분상제 들어가는 아파트 아닙니다. 자, 그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재당첨 금지나 이런 거는 당첨이 되고 난 다음에 생각할 문제니까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향후 5년간 알았어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고요. 현재 인천광역시 수도권 서울 경기
거주하시는 분들 당연히 등본상의 기준입니다. 등본상으로 내가 여기 산 지가 오래됐어. 근데 고시원이야. 그래갖고 그냥 월세를 얼마씩 내고 있었는데 전입은 안 해와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 미성년자 세대주가 가끔 계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왔던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소년가장. 자, 그리고 이제 우선 공급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띄어갖고 와야 됩니다. 왜냐면은 해외에 나가 있으면 안 돼요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아파트 청약하는 것 때문에 나가지도 못한다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 90일 초과 뭐 스트레이트로 183일 연간 뭐 하여튼 이거 다 일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또 넘어갑니다. 청약 공고문을 가지고 어디는 요걸 중점으로 했다가 다음번에 뭐를 중점으로 했다가 또 다음번에 또 다른 걸 중점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좀 바뀝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고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무주택 세대 구성원 구성된 집단 등표상에, 그러니까 등본 얘기하는 겁니다. 등본상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로 하고, 하여튼 여기에 되어 있는 사람들 신청자, 뭐 세대주나 세대 구성원이나 뭐 하여튼 배우자, 존속 비속, 그리고 와이프의 배우자, 와이프의 직계 존속 비속 다. 예. 존비속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기서 퀴즈 하나 나갑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채팅하실 준비하시고요. 자, 아빠 엄마 되죠? 와이프의 아빠 엄마 되죠? 내 새끼 되죠? 예. 와이프 새끼도 내 새끼니까 다 되죠. 근데 이제 합쳐가지고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 등본상에 등재가 되어 있으면은 이 사람이 무주택으로 되어 있어야 될까요? 아닐까요? 내 새끼는 아닌데 등본상에 들어와 있어. 자, 근데 얘도 그러면 무주택이어야 무주택 구성원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 빨리 답신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질문이 나갈 줄은 몰랐죠.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맞아요. 이 아이들까지도 역시 무주택으로 들어가져 있어야 됩니다. 나한테 등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등본상에 들어가져 있는데 등본상에 들어가져 있는데 내가 우리 누나 네 식구랑 우리 집 네 식구랑 같이 살 수도 있잖아요. 엄마 모시고 그죠? 그러면은 거기 네 식구 우리 집 네 식구에 엄마까지 하면 총 9명이네. 와, 평수가 커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 우리 누나가 같이 구성을 한 누나와 누나의 남편 매형이죠. 매형과 그리고 나의 그 사촌 조카 녀석들 이 녀석들까지 얘네들은 그러면은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들어가져 있어야 될까요? 아닐까요? 자,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김하중님 아님, 박순아님 무주택, 이우희님 무주택, 인천 아니요, 박기수님 아니요. 자, 모두가 갑자기 아니요 하고 있는데 그럼 이 뒤에 나오신 분들은 기어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불안하죠, 그죠? 분위기가. 아닙니다. 네, 누나는 아니에요. 내 형제들은 아닙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아마 그래프 하나 또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 요거 아예 나온 김에 보여드릴까요? 자, 형제 자매는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세대 구성원의 범위 등본상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사위는요? 사위, 며느리 해당이 될까요? 사위, 며느리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자, 퀴즈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 퀴즈.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사위와 며느리.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비슷하게 5대5 나옵니다. 돼요, 아니다, 된다. 거의 다 된다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어, 자, 주민등록상에 함께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사위, 며느리 됩니다. 얘들도 마찬가지로 됩니다. 예, 이게 아마 최근에 바뀐 내용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번 보실게요. 요거 하나 있습니다. 자, 2018년 12월 11일 날 개정된 거예요. 주택, 분양권 무조건 포함하고, 이제 이거는 다 아시죠? 이제 이거 뭐 기본적인 거니까. 직계 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 주택을 소유를 하고 있게 되면은 가점제 항목에서 부양가족으로 점수 5점을 주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래쪽의 내용도 계속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018년 17년 2조 7조 3회 의거 이런 거는 제가 밑줄 안 쳤어요. 이런 건 볼 필요 없고요. 소형 그리고 저가주택 분양권을 다 포함해서 자, 공급 계약서 상의 가격 그러니까 이제 발코니랑 옵션 비용은 다 뺀 겁니다. 요거 빼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옵션이 1억이야 이런 장난하네. 근데 그게 또 좋은 점도 있는 거예요. 또 때로는 뭐 그렇게 해서 딱 걸려들 들어간 건 없겠지만은 자, 소형 저가주택이라 하면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8천만 원, 수도권은 1억 3천.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 이런 것은 예, 주택이 아닌 걸로 주택이 아닌 걸로 봐줍니다. 근데 특공에선 얘가 좀 다릅니다. 지난번에 또 공공 같은 거는 나왔을 때 그때 우리 위례 거 했었죠. 그때는 20제곱미터로 얘기했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3페이지. 요 화면이 조금 작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여러분들은 텔레비전 연결해서 같이 키고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시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를 한 날서부터 입주자 입공일까지 계속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혼인 신고한 날서부터 공고 청약할 때까지 계속 무주택. 신혼부부 특공에 대한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급에서 당연히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2건 이상 청약을 신청할 경우에는 당첨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을 신청을 했어? 한 사람이 2건 이상? 그러면 그냥 다 무효. 모두 다 무효. 그러니까 아예 하지를 말란 얘기예요. 2건 넣어갖고 내가 2건 당첨 안 되고 하나만 당첨되면 되잖아.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우기는 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특공에다가 똑같은 집 특공에다가 중복 특공을 2개라는 것도 역시 당연히 안 되죠. 이제 여러분도 그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세대 내 한 집 세대 내 2명이 각각 신청을 해서 1명이라도 만일에 선정이 됐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1명만 됐다. 그래도 당첨자는 부적격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 시간에 중점 있게 말씀드린 내용은 아니에요. 그때는 1세대 1신청이라고까지만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냥 넘어갔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니네 한 집에서 여러 명 자꾸 신청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래갖고 예전에 봤던 경쟁률이랑 지금 봤던 경쟁률은 숫자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분양권 시장이나 이런 입주 시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쟁률은 의미가 없어요. 경쟁률은 보질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본 주택에 가점제로 만일에 당첨이 됐다. 그러면은 어쩌고 저쩌고가 나와 있으니까 이건 역시 안 봅니다. 예, 당첨이 되고 난 다음에 얘기니까. 자, 그리고 총괄지역, 조대지, 그리고 입주자로 선정이 된 날서부터는 3년 동안 3년이 이제 공사 기간이 조금 넘어가갖고 3년 조금 더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고층의 경우는 그러면 하여튼 그때는 전매가 금지가 됩니다. 어차피 뭐 실입주 위주고 하니까 됐고요. 요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법적인 부분에서. 자, 청가지역 안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각각 청약을 했다 이거예요. 각각 청약을 해서 당첨되는 경우는 발표율이 같은 경우는 둘 다 부적격.
원래 이렇게 저도 당연히 알고 있었거든요. 원래 그래서 당첨자 발표율이 언젠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청가 지역이 아니면은 괜찮어? 저는 이건 몰랐습니다. 청가 지역이 아니면 괜찮아? 그러면 지방 아파트 하나 같은 거 지금 당진, 청주 오송은 이제 거기는 묶였으니까 청주 오송도 뭐 괜찮은 게 하나 있었고 강릉 괜찮은 게 속초 강릉 거기도 괜찮은 게 있었고 속초 강릉도 뭐 장난 아니었어요 옛날에. 그리고 당진 쪽 괜찮은 게 하나 있었고 당진이 가끔 나옵니다. 그런 데는 잡아놓고 들어가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가지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청약은 여기다 하나 놓고 그리고 뭐 지방에 뭐 당진 뭐 아니면 저기 여수에 여수 많이 갔었는데 그 생각이 안 나네. 여수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신도시급의 그 새로운 좀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바닷가 앞쪽에. 예, 거기도 괜찮습니다. 막 드론 가지고 막 뛰어오고 뭐 그때 막 아주 잔뜩 내려갔었죠. 옛날에 내가 밴드에 쓴 글이 아마 있었는데 그거 제가 나중에 나오게 되면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드론 필요하시면은 말씀하시고요. 예. 자, 그리고 이것도 하나 보겠습니다. 자, 뭐 이거는 볼 필요 없고, 요거 하나 보셔야 돼요. 자, 추첨 75%. 무주택 세대 구성원들에게 75% 정도는 쿼터를 준다는 거예요. 예, 쿼터 이만큼의 물량을 미리 얘네들한테 배정을 좀 해줄게. 이제 그 얘기예요. 입주자 선정을 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좀 주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시 경합. 예. 무주택 세대 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 그러니까 1주택 니네만 25% 주는 게 아니라 무주택의 세대 구성원을 해서 앞에 75%를 미리 쿼트를 지정을 해서 얘네들한테 우선 공급 물량으로 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걔네들과 같이 1주택자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주택 들어가신 분들은 1주택이니까 그래도 확률 25% 아니야? 아닙니다. 25%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제 밀려 내려온 사람하고 경합 들어가는 거예요. 자, 입주 가능일, 그러니까 준공 떨어지고 나서 입주할 때서부터 이내에 기존 것을 다 파세요. 이제 그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게 많이 문제가 됐었죠. 옛날에 그 세종 거 기관 추천해갖고 뭐 잔뜩 해놓은 거 이 사람들 하나 팔지도 않았어. 기관에서 검사도 안 하고 팔지도 않고 그랬었죠. 예. 자,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 순번을 부여를 합니다. 이거 우리 밴드에서도 나왔던 질문입니다. 예전에 이게 문제가 됐어요. 떨어지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가점이 높은 사람도 떨어졌는데 이 사람이 점수가 낮은 사람하고 다시 경험을 해야 돼? 야, 그럼 가점이 높을 의미가 없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당도 가점이 높은 순 추첨으로 안 했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내용들이 바뀌어지는 부분이 가끔 있습니다. 벌써 4시 20분이네. 큰일 났다. 예. 자, 당첨이 취소가 되거나 공급 계약을 해지, 체결을 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계약을 해지한 자가 있으면 나중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자, 이런 물량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는 예단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먼 훗날 사람들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난 다음에 조용히 뒷구멍으로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나오게 돼가지고 소리 소문 없이 싹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층하고 2층밖에 남아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5시에 전화가 와서 여기 줄 서러 가자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잠원동 쪽에 아이파크 같은 경우 줄이 1km를 막 줄 서 있고 막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제가 가끔 옛날에는 그런 거를 참 이게 방송이다 보니까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런 거를 가끔 밴드에 올립니다. 합법적인 관계로 해서 예. 그래서 이거 떴어. 내가 항상 보너스 게임이야 또는 떴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하려면은 일단 돈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스피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화하고 나서 뭐 알아보 아니에요. 그런 건 그냥 전화 딱 갔다 그러면 저요 하고 그냥 바로 계좌 주세요. 돈 꽂을게요. 그래서 5분 내로 입금이 딱 끝나버려야 돼. 예, 그런 케이스예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튀어나가기 예, 맞습니다. 입금부터 하고 튀어나가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는 부평 크라이미스 부동산 거래 신고 그리고 이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신고 의무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같은 경우는 계약서에 서명을 할 때 당첨자들이 이제 계약 서명하지 않습니까? 그때 얘네들이 종이 한 장 더 줘요. 그래서 이거 알아서 다 쓰시라고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자금 조달 및 입주 계약서 같은 것도 모델하우스에서 이제 당첨자들한테 어느 정도 안내를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모델하우스에서 다 어느 정도 안내를 해주고 하니까 뭐 특별히 문제가 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개인별로 대출금이 축소가 되거나 대출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원래 있는 문구죠. 근데 저번에 위례에 있었던 문구는 알아서 하세요라고 얘기해버리니까 그거는 똑같은 말이라도 그냥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건데 그래갖고 난리가 났었죠. 이 멘트는 원래 있어요. 예,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각자 잔압으로 해서 내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위례 같은 경우는 말이 좀 심했죠. 예, 좀 심했죠. 그래갖고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자, 11일 날 그리고 12일 날 이날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1순위 공급 12, 13, 뭐 기타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밑줄의 본전이니까 제가 예전에 청약을 넣을 때 얼마나 힘들게 청약을 넣는지 여러분들께 밴드에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뭐 새벽 3시에 끝난 적도 있다고요. 자, 1월 12일 날 화요일 날 이날 청약을 그냥 넣지 마시고 특공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특공은 일반 공급을 할 때 항상 바로미터가 됩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 그 점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청천동. 와, 밴드에다 진짜 유튜브 거기 리플 내가 거기에다가는 내가 상담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좀 그렇더라고요. 여기 청천동이 밑에 청천 1지구 2지구에서 밑에 15,000세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중에 싹 다 바뀝니다. 여기 지금은 뭐 저도 옛날에 강의할 때 여기 맨 첫 번째 편이 있어요. 한 2달 전에 올린 거 있거든요. 그랑힐스를 2달 전에 이미 그랑힐스에 대해서 올리고 로드뷰 다 보여드리고 하면서 여기 지금은 완전 이렇지만은 나중 되면 완전 바뀝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너무 후진대 같아요. 거기 뭐 가리봉동 같아요. 무서운데 어떻게 들어가요? 막 너무 막 그래요. 동네가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개발 계획이라든지 도시 재생이라든지 이런 그 계획이 어떻게 잡혀져 있는지를 보시고 물론 이제 역세권 지하철 노선이나 이런 거 따라가는 것도 좋긴 한데 그거는 일반적인 내용이고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이 도시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그게 딱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기 대전에 있는 아파트 하나 또 찍어드렸지 않습니까? 거기 앞에도 만만치가 않아요. 거기 앞에도 다 쓰러져가는 건물들입니다. 근데 내가 거기를 왜 찍어드렸겠습니까? 일반적인 아주머니분들 있잖아요. 여기 하나 들어가시면 괜찮겠습니다. 그럼 딱 보고 어머 거기 벌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요? 그러니까 개미지. 자기는 나중에 뭐 완벽하게 확인을 다 하고서 거래를 하고 싶다. 무슨 뭐 도시 기반 시설이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상업 시설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하고 싶다. 그러세요 그러면은 예. 근데 그때는 그 가격이 아닐 거라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또 옛날에 이게 금액이 얼마였었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담을 안 하는 거예요. 당연히 상담 안 하죠.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상담을 한다 할지라도 손님 대접 못 받습니다. 예. 딱 보고서 그런 사람들 그런 얘기한다 그러면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냥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는 37, 59, 67, 84 딱 이렇게 들어가 있죠. 예. 야, 37은 너무 작지 않아? 그죠? 어쨌든 총 세대 수가 요번에 일반 공급으로 빠지는 게 2,900개인데 그 중에서 일반이 1,400개 나갑니다. 그리고 특공이 1,400개 나가고 일반이랑 특공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국가 유공자, 장기 제대 복무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까지가 있네요. 그리고 도시 재생 부지 제공자, 그러니까 땅주, 땅 된 사람, 이 사람도 한두 개씩은 줍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나와 있고 일단은 59 ABC 타입의 물량이 좀 많습니다. 59 ABC 타입에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특공 들어가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내가 어디 쪽에 그러니까 전체 2,900세대를 보고 1,400, 1,400개 이거 나뉘어져 있다 5대 5구나 이걸 보지 마시고요. 나한테 맞는 그 조건 있죠. 신혼에 맞는지 생초에 맞는지 그리고 거기에 배정된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좀 보면서 가셔야 돼요. 네, 오송님 맞장구 감사합니다. 저에겐 큰 힘이 되지요. 자, 그리고 이제 공급 금액이 나와 있고 납부 일정 나와 있는데 자, 84를 항상 기준으로 해서 보죠. 여기는 공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10% 아주 착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60% 아마 이자 후불제겠죠? 예, 나중에 한 2, 3천만 원? 아니다 한
한 2,500만 원이나 3천만 원 정도 내야 될 것 같은데 이자 오를지 이자가 싸가고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잔금 30% 내셔야 되고요. 가장 일반적인 1대 6대 3 구조입니다. 자, 84 타입 기준으로 해서 보시게 되는데 그래도 먼저 여기 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59 타입 같은 경우는 3억 9,500, 3억 9,900 그리고 싼 거는 3억 6천 나와 있습니다. 59가 3억 6천 부평에서 그러면은 분상제 안 걸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비싸게 나왔다 할지라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경기 인천 다 돼요. 근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지 청약은 가능합니다. 네. 이게 주식처럼 금액이 올라갔다 내렸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나온 아파트가 싸다고 장담을 하기가 어렵죠. 어지간하면.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비싸게 나오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은 비싸도 넣어야 돼요. 예. 비싸도 넣어야 돼요. 뭐 주식처럼 오늘 내일을 따지는 게 아니라 아파트는 1년, 2년, 뭐 3년을 따지고 그런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일단은 비싸더라도 어지간하면은 넣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나중 되면은 그 나의 청약 가점이나 이런 조건들이 또 바뀌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지 나중은 없어요. 예, 부산 사람은 안 되죠. 진짜 오성욱님 왜 오셨습니까? 부산 사람 안 되는데. 자, 박소나님. 67A가 B보다 물량이 좀 더 많다. 그렇다고 해서 확률이 그나마 낮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당첨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약 경쟁률이 좀 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점이 높냐 낮냐를 보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가점이 자신 있어. 그러면은 67A 들어가세요. 근데 내가 가점이 너무 낮아. 그러면 사람들 67A로 몰릴 거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67B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67B가 물량이 여긴 60개, 여긴 50개 엇비슷하다. 그러면은 67B로 들어간 게 낫지. 근데 위례처럼 여기는 60개인데 여기는 6개 물량이야. 이건 또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느 하나 것만 딱 보고 나서 그냥 뭐 여기가 좋아요, 저기가 좋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딱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생각할 게 좀 많아요. 예. 자, 부산은 이번에 부산도 그렇죠. 부산은 진짜 부산 진짜 얘는 부산에 얽혀 있는 그 스토리 내가 나중에 우리 술 한잔 하게 되면 내가 말씀드릴게요. 부산 진짜 지역 사회 진짜 장난 아닙니다, 진짜. 와. 자, 조합원분으로 다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여기 5층까지밖에 없어. 조합원분으로 해서 이미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옛날에 이거 그 할 때 예전에 이거 4층 이하의 물건들만 있다라고 해서 그런 소문이 들었던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것 때문이고 시세는 5억 3천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40층인가 그렇죠? 예. 40층인가 그런데 40층 대인데 5층까지밖에 안 된다 그러면 조금 열받죠. 예. 예, 다시 한번 나와 있죠.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 나와 있고요. 그리고 취등록세. 여러분들이 이거 조금 그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자 후불제다. 근데 내가 계약금만 간신히 있어. 근데 이게 나중에 입주할 때 이자 후불제인 경우에는 이 금액만 내도 또 2, 3천 이상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또 입주할 때 이게 잔금 처리할 때 이 금액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이자다 그러면 정말 좋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계산상의 요거 계산 잘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내가 알기로는 지금 은행이 벌써 선정이 돼 있더라고요. 뭐 수협인가 신협인가 하여튼 뭐 시자로 시작이 돼 있었는데 그러면 금리가 대충 나올 텐데 걔네들한테 붙잡고 물어봐도 상담원은 모르고 은행 가서 내가 자격이 되는지 물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몇 프로 나온다고 합디다 이런 글을 올려주시고 그러면은 아마 여기 청약하려던 사람들이 정말 고마워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수협이에요, 수협. 예. 수협이 그렇게 싸게는 안 해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쁘진 않습니다. 예, 수협 착해요. 자, 그리고 아마 이 내용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도금대출 어쩌고저쩌고 이제 별도로 알아서 해야 됩니다. 만일 안 되면은 자기네들은 알선까지만 해줍니다. 라는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계약서상에 여러분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연체가 몇 번까지 되는지. 공고문에는 그 내용이 아마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계약서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연체율 뭐 8.5%, 뭐 어떤 데는 뭐 12.5%에서 나와 있고요.
뭐 2차례까지 가능합니다. 뭐 1차례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특히 삼성이랑 거래할 때는 잘 보셔야 돼요. 얄짤 없어요. 자, 만일에 그러면은 허그에서 요거는 지금 해주는데 9억 이상 가는 거, 15억 이상 가는 거 있어요.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허그에서는 안 해주죠. 당연히 안 해주지만은 자체적으로 다 해줍니다. 걔네들이 원래 이런 거 할 때 다 은행권 하나씩 끼고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다 그 이상 별도 자체 보증이라고 해가지고 다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머리 좋아요. 어떻게든지 간에 다 돼. 다 할 수 있어. 예. 그리고 나중에 입주할 때 사전 점검을 하게 되는데 도장, 도배, 가구, 타일, 주방, 용구, 공사 이런 거에서 다 알아서 사전 점검을 하게 됩니다. 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혹시나 나중에 사전 점검 필요하실 때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전문가들. 요러고 싸게 사전 점검을 해주시는 전문 아줌마가 계시고 하니까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자, 그리고 요거 특공입니다. 특공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억 이상이요? 예, 자체 보증으로 해서 다 해요. 예. 근데 걔네들이 벌써 이거 다 어떻게 자체 보증으로 해서 어디 은행이랑 해서 우리 같이 짜고 들어갑니다. 해서 다 나와요. 근데 이제 금액이 조금 비쌀 수가 있어요. 이자율이요. 아, 그래도 해주는 게 어디야, 그죠? 예. 자, 특공 한번 보시겠습니다. 특공. 소형 저가주택 소유하신 경우 유주택자입니다. 특공이냐 일반이냐 민영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아마 조금씩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그죠? 예. 과거에 주택을 소유를 했었어도 과거는 묻지 않겠다 이 얘기죠. 현재 무주택이면 현재에다 동그라미 요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공. 예. 근데 신혼이나 생초는 안 돼. 생초 얘네들은 이제 안 돼요. 예. 자, 특공 이 사람들 나 이것 때문에 아주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특공 대상자 같은 경우 일반 그 기관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장애 무슨 뭐 국가 유공자 이런 사람들은 당첨 예정자예요. 예, 이 사람들이 이미 당첨. 내가 항상 그러잖아. 이 사람들은 청약을 넣게 되면은 당첨이 될지 안 될지를 이미 청약 넣기 전서부터 안다고요. 그래서 해당 기관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번에 넣으시게 되면은 당첨이 됩니다. 그러거든요. 그때 이 사람들이 당첨이 됐다는 걸로 착각을 하고 당첨은 됐지 하지만 청약은 넣어야 돼요. 그래야 동호수를 배정을 받지. 청약을 넣어야 국가전산 프로그램에 돌아가고 동호수를 배정을 받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꽝이죠. 그런 경우 많아요. 진짜 나 아주 웃겨갖고 아주 배꼽 잡았습니다. 청약 넣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도요. 그래서 당첨 예정자 즉 동호수는 배정을 안 받은 거예요. 동호수가 어떻게 될런지는 몰라 그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청약을 넣었어야죠. 자, 그거 제가 좀 이따 보고서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 항상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죠. 다자녀, 다가구, 예, 다가구래. 다자녀, 신혼, 예. 이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보았던 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셨던 내용들이니까 조금 요번 시간에는 요거 패스, 예, 넘어가고요. 청약 자격 요건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별표를 해놨습니다. 자, 다른 데는 이 내용 그 통장에 대한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 요거에는 마침 그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청약 예금 같은 경우 특공에서 기관 추천을 하신 분들 6개월 이상 뭐 이런 건 다 6개월 이상 지나 있어야 되고 8호제곱 이하로 해서 예, 신청이 가능한 사람 예치금이 들어가져 있어야 되는 사람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 전날까지 지역별 면적별 신청 가능한 예금으로 변환한 사람 왜냐면은 청약 저축 통장의 경우 있죠. 종합 저축 통장 말고 그냥 저축 통장에 관한 경우 같은 경우는 이거 원래 공공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공공 통장이잖아요. 근데 요 그랑이 쓰는 지금 민영이잖아요. 그러면은 저축 통장을 바꿔야 돼요. 다른 걸로. 그래서 이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건데 이게 조금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는 예금 통장이냐, 부금 통장이냐, 저축 통장이냐, 그리고 종합 통장이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봐야지. 뭐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청약 저축 통장,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통장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거 간장 공장 공장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헷갈려서 못 합니다. 자, 노부모 특공 역시 마찬가지고 노부모 특공은 24개월이 지나가야 됩니다. 예, 3년 이상 부양을 하고 있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 얘는 시간이 오래가는 그런 통장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시 입주자 모집 전날까지 저축 통장을 예금 통장으로 변환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종합 저축으로 간 사람 있죠? 종합 통장. 종합 통장은 요즘 나온 거라 좋아요. 이건 뭐 따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냥 기관 추천, 특공이에요. 기관 추천. 앞에 일반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게 되니까 이게 또 사람들이 헷갈리기 쉽죠. 저도 이거 볼 때마다 짜증이 확 올라옵니다. 자, 기관장의 추천 또는 인정 서류. 예, 카메라 제가 이거 바짝 대가지고 손 들어갈 공간이 없었고 제가 자꾸 건드려서 그러는데 예, 제가 좀 잘해 볼게요. 자, 그리고 요번에는 요게 들어가 있네. 도시재생 부지 제공자. 조합이었으니까 예, 그런 부분이 아니 재개발이니까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 누가 막 화를 많이 내시던데 뭐 탈북자 있었고 뭐 선수 예, 우수 선수 이런 사람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럼 나는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예, 우리는 여기 해당이 되는 게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 해당이 되신 분들은 각 기관에다가 문의를 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다 잘 알려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자녀 특공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자녀. 자, 만 19세 미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3명. 예. 현재 무주택 현재 과거 있어도 돼요. 네, 다자녀에는 과거에 주택이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청약은 할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세대 구성원, 예, 탈북자, 예, 탈북자도 당첨이 잘 됩니다. 그걸 또 팔아먹습니다. 예. 근데 분양시장에서 옛날에 전매 제한이 없을 때 그거를 못 삽니다. 와, 탈북자 막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명의 변경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야? 겁나서 못 삽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겁나서 못 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수강생이었어, 또 그 사람이. 야, 또 그렇게 등잔빛이 어두웠을 줄이야. 참 진짜 별일 다 했습니다. 자, 요번에 신청 자격 다자녀 하고 있는 거예요. 19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결혼하면 다 땡이야. 끝나. 그죠? 3명. 자, 등본상 다른 지역에 있게 되는 경우는 가족관계, 예, 세대 분리하고 있는 경우도 있죠. 예, 가족관계 증명서 있으면 돼요. 자녀, 예, 입양 자녀 괜찮습니다. 이혼 재혼한 경우 본인의 자녀는 당연히 예, 본인 그 등본상에 들어가 있으면 되고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그 자녀는 역시 신청자와 동일한 등본상에 들어가져 있어야 됩니다. 아, 그 정도는 해야 인정을 해주지, 그죠? 자, 이건 좀 문제가 되죠. 자녀 수에 포함을 해갖고 태아도 마찬가지고 입양한 자녀도 마찬가지고 했는데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나온 얘기가 그죠. 뉴스에 엊그제 나왔던 얘기는 당첨이 되자마자 바로 서류를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입양을 이제 빼버린 거죠. 바보죠. 예. 최소 어느 정도 한참 기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해야죠. 그래갖고 최소 이제는 아예 법적으로 입양을 할 때까지 입주를 할 때까지 입양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번에는 법률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또 바보죠. 요번에는. 예. 그럼 입양 후에는 그러면 애들은 이제 또 갖다 버리겠지 또.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입양을 했을 때 그로 인해서 만일에 이 아이로 해서 가점을 얻어가지고 당첨이 되신 분들은 진짜 어떤 경우에도 파양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든가 그렇게 해야지. 아니면 한 10년 후에서나 10년 동안 입양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전매 제한 10년 하면서 이건 왜 그렇게 안 해? 참. 하여튼 예. 개인적인 뇌피셜 잠깐 말씀드렸었고요. 자, 여기는 다자녀 같은 경우는 인천 거주자 50% 먼저 줍니다. 50% 먼저 준다는 거. 다자녀는 조금 달라요. 특공이라도 다 다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물량에다 많이 주느냐? 내가 만일에 다자녀이면서 신혼이면서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장애인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나의 그 주소지에 따라 갖고, 예, 그리고 나의 그 가점에 따라 갖고 전략이 선택이 굉장히 많아지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공급하신 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사람이 우선이고, 예, 두 번째 조건에서,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체크를 안 해도 돼요. 왜냐면 그쪽에서 알아서 해줄 문제지 내가 이거 노력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니까.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다자녀, 여기 다자녀 배점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0점하고 15점 이게 가장 비중이 큽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 요번에 신혼입니다. 신혼. 자, 신혼부부 특별 공급. 자연스럽게 사망을 하게 되면 그건 괜찮습니다. 근데 낙태로 인한 사망은 안 됩니다. 예, 파양을 하게 되면 당첨을 취소를 해야 되죠. 예. 그리고 자, 대상자 신혼. 우리 이제 신혼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7년 이내. 이거는 뭐 다 똑같죠. 전 배우자와 동일한 그 다시 한번 만났다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경우 그때는 이용 기간을 다 포함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7년이 넘어가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 신혼 신고를 한 날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얘는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만 잘 맞추면은 될 것 같아요. 자, 현재 무주택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옛날에 이제 집이 있었지만 팔아갖고, 예,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근데 2순위까지는 사실 2순위까지 가게 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예. 어디 가나 2순위는 별로 없더라고요. 예. 신청 자격. 자, 통장을 가입한 지 이제 6개월 이상 이 정도는 다 돼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우리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입양관계 증명서 그리고 뭐 임신 지속시, 예. 입주할 때까지 임신이 지속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야 3년 동안 임신하고 있는 사람이 어딨냐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소득 기준의 120%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도 이제 쿼터가 좀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먼저 빼줍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자이면서도 주택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75% 배정 물량이요. 쿼터 수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100%는 소득 금액에 대한 작년 소득 금액 그 가구 원수별 있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열 평균 소득 금액 말도 되게 긴데 하여튼 예. 거기에 거기에 100%인 사람들 그러니까 그 기준의 100% 범위에 들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저소득자의 경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도 없고 그러면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 물량을 이 사람들한테 먼저 쿼터를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75% 100% 헷갈릴까봐 내가 75% 가지고 배정 물량 쿼터라고 자꾸 말씀드린 거예요. 자, 당첨자 선정 방법은 지네들이 알아서 해줄 거니까 우리는 예, 그냥 청약만 잘 넣으면 됩니다. 등본상 이런 거 정리만 좀 잘해놓고 계시면 돼요. 양면 인쇄를 해갖고 내가 지금 앞페이지 뒷페이지가 조금 헷갈려서 그러는데 여기 또 나와 있죠. 신혼공급, 우선공급. 자, 기준 소득의 기준 소득의 75% 그러면 이게 또 헷갈린다고. 이게 아니라 기존 소득의 100%인 사람들 여기 100%인 사람들 그리고 뭐 맞벌이일 경우는 120%겠지만 하여튼 75% 쿼터 물량을 주겠다 그러고 기존 소득을 지워버려야지 헷갈리게. 예, 75% 배정 물량 쿼터 예, 내가 여기서 쿼터라고 써놓은 거고요. 거의 다 이제 신혼부부의 경우는 맞벌이나 뭐 하여튼 뭐 알바라도 하고 하니까 예, 6665980 요건 여러분들이 외워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맞벌이 할 경우는 120% 6665980 신혼의 경우 예, 생초는 아마 좀 다르죠. 생초가 130이었나 아마 그럴 겁니다. 130%. 예. 자, 요거는 다른 데 없던 내용이에요. 그래갖고 요거는 제가 내용 괜찮은데 예, 별표 하나 해두겠습니다. 군 복무 중으로 해서 예, 또는 종교 기관으로 해서 이제 교회나 사찰이 내 앞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그러고 이제 그 종합소득세 이제 뭐 이거는 소득금액 증명을 내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소득금액 증명원이 안 되고 그냥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계약서상의 계약금으로 소득을 통해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는데 누가 이걸 왜 제출을 합니까? 계약서상으로. 만일에 여기서 원천세를 띄고 국세청에 다 신고가 됐다 그러면 작년 소득 금액 증명으로 다 나오죠, 당연히. 근데 그게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서류상으로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계약서상으로 해서 그 계약 금액으로서 소득을 파악을 하겠다는데 안 내버리지 그걸 누가 내? 그죠? 그럼 여기에서 오버가 될 수도 있는데 금액이 그걸 누가 냅니까? 어차피 서류상으로 다 빠진 사람인데. 그러면 전산에도 안 나오거든요. 자, 노부모 특공으로 넘어갑니다. 어우, 50분 지나갔네. 아, 시간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지? 현재. 예, 맞아요. 예. 종소세나 그 작년 소득 금액 증명은 다 띄면 다 나옵니다. 아, 여러분들 채팅창을 제가 못 봐갖고, 어, 신혼특공 소득 금액 증명 다 확인하죠. 예, 당연히 하죠. 신혼은 그 소득 금액에 대한 그 소득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 기본적으로 다 봅니다. 예. 자, 여러분들끼리 다 알아서 하셨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그 현재 요거 이제 노부모 현재 서울 경기 인천 서울 경기 인천 오성욱님 서울 경기 인천입니다. 오성욱님 나가셨나 어찌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60세 아닙니다. 그건 이제 집 가지고 있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얘기하는 거고 노부모 특공에서의 기준은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일 경우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와이프의 엄마 아빠 예. 계속 부양을 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3년 동안 그러니까 합산하여 3년이 아니라 3년 이상을 계속 부양, 계속. 그러면은 스트레이트로 1, 2, 3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등본상에 들어가져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제가 이거는 매번 강의를 할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여기 나와 있죠.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이 사람은 유주택입니다. 소형 저가주택은 유주택자 여기에도 역시 해당이 됩니다. 근데 소형 저가주택은 아까 내가 봐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형 저가주택은 왜 안 되냐? 왜 유주택에 해당이 되느냐? 이건 노부모 특공이니까 일반 공급이 아니라 특공이니까 그렇습니다. 특공이랑 그거랑 다르죠. 자, 생초 요번에 생초가 나와 있습니다.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과거에다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까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모르겠고 하여튼 나는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거는 괜찮았었는데 생초에서는 얘는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문제 내기 좋죠. 세대주만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재혼을 포함을 해서 예. 미혼인 자녀, 성년이 돼 있으면 안 돼. 미혼인 자녀, 성년이 아니라 미혼인 자녀, 만 19세가 아니라 결혼을 안 한 자녀, 예,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물론 등본상 당연한 거고요. 과거 1년 이내 소득세를 낸 적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 1년 이내, 그러니까 빵원이라도 돼, 빵원이라도 되니까 하여튼 낸 적이 있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도 역시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그러니까 5년 이상. 계속하여가 아니죠. 계속하여가 아까 빠져있죠. 그런 단어가. 그러니까 계속, 현재, 과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그러니까 띄엄띄엄 13년도, 15년도, 17년도, 19년도 이런 식으로 해서 가서 5개 년도만 합산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생애 최초 예,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세대주일 것 여기 다시 한번 또 나와 있습니다. 세대주일 것. 자, 인천광역시가 우선입니다. 거의 그렇게 해서 끝날 것 같습니다.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갑니다. 추첨. 예. 당일 1순위에서 거의 마감이 될 것 같은 예감. 예. 세대수가 많긴 하지만 요번에 다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죠? 자,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생초는 130%입니다. 예, 이게 좋은 점이죠. 그러니까 6665-980이 아니라 722-147입니다. 일단 이 금액 정도는 뭐 굳이 외우고 자시고 이런 걸로 뭐 시험 문제 내고 그런 사람 없으니까 예.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찾아서 볼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었던 적이 있었죠. 이 금액 어떻게 합니까? 작년 소득 금액 증명원 그때
또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는 비과세 소득이 제외된 거 있죠. 그래서 총 급여가 얼마인데 거기서 차 띄고 포 띄고 해서 남은 거, 자, 21번 항목이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이 금액, 요거 21번 항목 중요합니다. 송재환님 아니 심재강님, 왜 뭐가 늦어요? 늦게 오셔갖고요? 괜찮아요. 어차피 다음 주에 또 할 건데요, 뭐.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 앞으로 일요일 날 밖에 못 나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갈 수는 있어. 그랬죠. 어, 밖에서 들릴까봐 조그맣게 얘기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생초, 특공,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을 것 같고, 자, 요번에 일반입니다. 일반. 헷갈리지 마세요. 일반. 자,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세대 주인 미성년자도 가능합니다. 나와 있고, 세대 주일 것. 예. 그리고 2년 이상, 24회 이상 납부를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자동이체 걸어놓으세요. 하다못해 2만 원이라도 말씀을 드렸죠. 2주택은 안 돼요. 1주택은 가능합니다. 왜냐면 아파트를 갈아타기를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자, 본 주택은 청가지역 조대지입니다. 그래서 민영입니다. 공공 아니고 위례 같은 데가 아니에요. 재당첨 안 돼요.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 빠른 우선이 어디서 날짜 순으로 빠른 거죠. 빠른 주택에 당첨이 되면은 늦은 거는 당연히 자동 취소가 됩니다. 당첨이 되더라도 취소예요. 그러니까 부적격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리고 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당첨이 된 경우에 하나입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 그러니까 예치금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은 납입금액 얘기하는 건가? 하여튼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다른 데에 하나는 뭐 다른 데 해도 되고 하나는 뭐 금액이 다른데 뭐 다른 데 해도 되고 그런 얘기인가? 이거는 약간의 조금 확인해 볼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말한 청약 관련 예금이 뭐야 도대체? 얘기를 예치금이면 예치금이라고 하고 납입금액이면 납입금액이라고 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청약 관련 예금? 요거는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괜히 머리 굴려갖고 법의 그 허점을 이용을 해서 빈틈을 해서 딱 파고 들어가갔는데 갑자기 국토부에서 유권 해석으로 그거 전체적으로 그런 거 하지 말란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부적격 이래버리면 사람 열받잖아요. 허점을 보긴 본 것 같은데 이건 좀 한번 파고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청약 예금 가입 후, 예금에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쪽으로 이전을 했을 때는 예, 돈 좀 채워 놔야죠. 예, 저 같은 경우 이제 이거 어머니 거 이거 하다가 이제 못했죠. 그리고 뭐 여기서는 뭐 특별한 거 없을 것 같고요. 요거 있죠. 청약 저축, 공공에 들어가는 통장이죠. 예, 예금으로 전환을 했을 때는 전날까지, 그리고 지역별 예치금 있죠. 이거는 당일날까지, 접수 당일날까지 하셔야 돼요. 자, 저축 통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당일까지. 요 똑같은 내용, 3번하고 4번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 예비 입주자가 추첨이었었는데 이제 가점 높은 사람이 떨어진 것도 열받는데 왜 예비를 그 사람들이랑 나랑 왜 또 추첨으로 하냐 그래갖고 이것도 이제 가점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달이 돼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합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여기서 또 오늘 문제 많이 나가네. 예.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예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비 입주자, 예당. 자, 예비가 있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근데 이제 예비 물량이 진짜 1번부터 10번까지 딱 10개가 나와 있다고 칩시다. 네. 예당도 10번이겠죠. 예, 10번까지만 다 이제 하신대. 다 뽑겠대. 나 취소, 나 안 할래. 난 다음번 나가는 아파트가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나는 예당에 참석을 안 하고 다음번에 할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빠지게 되면은 예비 순서가 이제 하나씩 앞당겨지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앞에 있는 10명이 다 이제 참석을 해갖고 다 뽑기를 이제 하시겠대. 예. 그래갖고, 이제 동호수는 뽑아야지. 예, 순서는 먼저지만,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이제 순서는 먼저겠지만은, 이제 동호수 이제 뽑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아파트가 이제 9개가 저층, 그리고 1개가 고층, 이게 이제 부적격으로 나온 거야, 이게. 예. 자, 사람도 10명이야. 자, 먼저 뽑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고층을 뽑는다는 보장은 없죠.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10개가 섞여져 있는 그 와중에 과연 이 로얄 1개짜리가 과연 언제 걸려져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걸려져 나오는 순서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과연 몇 번째일까요? 정답은 2가지입니다. 혹시 아시겠어요? 나 지금 빨리 하고 끝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아갖고. 자, 1번부터 10번까지 정답은 2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몇 번째에 그 로얄이 뽑혀져서 나올 것 같습니까? 자, 1번부터 10번까지 숫자 중 하나를 기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몇 번일까요? 김아중님 3번? 그럴 수도 있고, 김현선님 4번? 예, 1번부터 10번까지 그 중에 정답이 2가지인데 과연 그 로얄이 몇 번째에 골라져서 나올 것 같습니까? 5번, 10번, 야, 맨 마지막에 나온다고요?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해갖고 1번에 나온다고요? 1번에 나오게 되면 10분의 1인데 확률이 5번 중간에 그럴 수 있죠. 7번이요. 좀 뒤편인 것 같은데 10번, 2번 10개가 있는데 2번 다시 뽑을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로얄층이 맨 앞에 걸려있을 확률은 10분의 1이겠네요. 그죠? 그리고 맨 뒤에 있게 나와 있게 될 확률도 사실 앞에서 하나 빠지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할 수는 없고 수학 선생이 계산을 해줬어요. 이때 필요한 게 뭐다? 인테그랄 정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 S자처럼 이렇게 돼 있는. 아이씨 기억도 안 나네. 하도 오래돼갖고 이거 커튼에 거는 건데 커튼. 인테그랄 정리에 의해서 3.4번에 걸린다고 합니다. 즉 세 번째나 네 번째에 걸리게 될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예. 자, 세 번째와 네 번째에 하신 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퀴즈를 낼까요? 나중에 책 드리려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쭉 대충 보아해서 내가 한 30%선 정도에서 이제 돼 있다 그러면은 나한테 오게 될 확률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요거 일반 주택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 룰이죠, 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당에서 순서가 내가 458번이다 그러면 아예 예당에 가지 마세요. 내가 예당에 나가서 1번이다 그러면은 오히려 안 된다니까. 그냥 참여하지 마세요. 뒤에 혹시 좋은 게 있나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고등 수학에서 인테그랄을 가르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정도에 들어가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맞습니다. 예비 당첨자 우리 밴드에 많지 않습니까? 예당 몇 번에 걸렸어요, 몇 번에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민영주택 가점제, 추첨제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와 있고 추첨제 75% 여기는 지금 추첨제 75%를 적용을 하고 25%는 가점제 75%를 적용을 하고 추첨제는 25%를 적용을 합니다. 가점제의 75%에서 떨어진 사람과 함께 다시 다 모든 사람이 다 합혀해 갖고 25% 배정 물량을 가지고 경합을 하시게 될 겁니다. 8호제곱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입수가 크게 되면은 지역에 따라서 이제 25% 주냐 50% 주기도 하고 그래요. 자, 24개월 이상 지나갔었어야 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거 여러분들이 그래서 왜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고 투자자들도 여기를 그라이스를 많이 가게 될까? 추첨제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1주택자이기 때문에 2주택은 당연히 청약 자체가 안 되고 1주택자들이 갈 수 있는 범위가 그 추첨제 물량 그 쿼터가 얼만큼 25%냐 50%냐 이 정도 배정되는 물량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 사이다를 먹어서.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주택
우린 여긴 자 그라니스가 다 8호제곱 이하이기 때문에 인천 사시는 분들은 250만 원 통장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서울 사시는 분들은 300만 원 있어야 되고요. 뭐 안양, 뭐 군포, 산본 뭐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200만 원만 들어가 있어도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8호제곱 이하니까. 예. 자, 그렇게 해서 얘기가 됐고 나머지 사항 좀 한번 멀리 한번 볼까요? 빨리 넘겨버리려고. 여기서는 뭐 없을 것 같은데요. 없고 여기는 뭐 각자 서류 정리는 뭐 각자가 알아서 서류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 요거는 관계기관에다 문의하시면 되니까. 요거 있다. 청약 가점제 그 계산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매번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몇 날 며칠에 내가 어디 조대지 뭐 투가 지역 뭐 비투가 지역 분상지에다 넣었는데 그때 엄마 아빠 나 해갖고 뭐 몇 명이어서 내가 가점이 몇 점이었다라고 해서 딱 메모를 해놓으세요. 그래야지 다음 연도에 기간이 지나면 1, 2점만 가감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셔야지. 매번 계산하고 그러면 그러다 틀립니다. 제대로 한번 딱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협이죠. 수협으로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문의해갖고 이자율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뭐 2.5나 한 3.0에서 그 사이에서 아마 될 것 같은데요. 수협 이거 3.0 넘어가면 좀 그런데, 예, 아마 2.5에서 3.0 사이에서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제 예상엔. 예, 뇌피셜에. 그리고 계약금 넣고 나서 나 중도금 대출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시는 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은행에 가서 미리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평 크라이스는 이렇게 해서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데, 발코니 비용은 84 기준 1,500만 원. 그리고 여기 유상 옵션에 대한 것은 제가 지난 방송에다가 뭐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난 방송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뭐 똑같은 거를 또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거 자, 나중에 이거 그 청약 당첨 뭐 입주가 안 된 사람들이 이렇게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그 조용히 물건을 받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스피드. 그리고 나중에 지하주차장 뭐 관계 뭐 안전 뭐 건축법상 주택법상 무슨 여러 가지 그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얘네들이 1군 브랜드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 집 있죠. 거기는 그래도 좀 잘 만들어. 근데 뭐 공공 면적으로 들어가는 데 있죠. 공용 면적으로 들어가는데 뭐 주차장 뭐 무슨 뭐 소방 설비 이런 거는 일반 사람들이 거기까지 들어갈 수도 없거냐 잘 모르니까. 그리고 옥상 뭐 피난 대피 이런 거 하다못해 뭐 엘베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제가 다 합니다. 나중에 아파트 무슨 입주 관리 무슨 뭐 회장 되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 뭐 나중에 이런 거 우리 아파트가 잘 만들어졌는지 물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다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내가 다 찍어드릴게요. 내가 다 짚어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거의 끝나지 싶습니다. 이건 뭐 뒷페이지 봐봤자 뭐 특별한 거 없을 것 같고요. 먹겠지. 예. 그리고 아까 요거 그 부평 캐슬앤더샤 퍼스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사실 거의 다 비슷합니다. 모든 내용이 다 똑같아요. 대신에 차이가 나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은행 여기는 국민은행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야, 국민은행 선정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국민은행 나 진짜 한 3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아는 사람이 있어갖고 국민은행을 갖다 붙인 것 같고요. 분양가는 조금 뭐 비싼 것도 있고 조금 싼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왜 그러냐면은 여긴 21층 이상이고 84 타입이, 아까 그라니스 같은 경우는 5층 이하였지 않습니까? 고층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분양가가 차이가 조금 나요. 그러니까 액면가대로 봤을 때는 캐슬앤 더샵이 좀 더 비싼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층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발코니 비용이 하나 있었는데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뭐 당첨자 선정 방법, 신혼 특공 이런 거 한번 보시게 되면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발코니 비용이 어디냐? KB국민은행 이자율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 여기는 1,500 똑같아요. 그리고 여긴 84A가 1,400이니까 100만 원 더 쌉니다. 그리고 그라니스는 발코니가 1,200인데 얘는 1,100입니다. 발코니는 여기가 좀 더 싸요. 100만 원. 예.
야, 국민은행을 갖다 붙였다. 잘했네. 예. 국민은행이 조금 아마 낮게 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아, 수협이랑 똑같이 받지는 않겠지. 좀 더 싸게 해주겠지. 예.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여기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리까리 하죠. 당연히 처음에 보고 나서 어떻게 그렇게 다 알 수는 없고, 여기 특별 공급 안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문 먼저 보시고 난 다음에 복습용으로 요약 정리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 세대원 포함해서 이게 생초로 들어가는 겁니다. 공공에서 일반으로 들어갈 때, 일반 청약으로 들어갈 때는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처분한 것은 상관이 없어. 나의 그거에 상관이 없어. 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래프. 형제 자매 누나는 나랑 상관이 없어. 요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퀴즈쇼로 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쿼터는 75% 준다. 그리고 여기 생초. 당해 지역이 우선입니다. 당해에서 거의 다 끝나버릴 것 같고, 다자녀 같은 경우는 여기 인천에다가 50% 주고 나머지 지역에다 50% 주기 때문에 기타 지역이 조금 더 기회가 있죠. 이런 경우는 또 노부모 특공 역시 당해 지역을 우선으로 하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세대주,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1순위에 2순위는 의미가 없고 2순위까지 가는 경우는 없고요. 설마 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하게 되면은 끝날 것 같은데, 요거 우리 밴드 질문으로 나왔었던 거죠. 자녀가 주 2명으로 돼 있는데 부양가족으로 안 돼 있다. 청약을 넣을 땐 가능하지만은 부양가족 점수에서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 얘기가 나와 있고요. 세대주가 아버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란 게 되죠. 근데 청약을 본인이 했어. 그러면 가점이 엄마 아빠가 빠져버리고 본인이랑 배우자에서 자녀 해서 4인 가족이니까 20점이 된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만일에 본인이 세대 주면서 엄마 아빠 애들 둘 그러면은 6호 30점 6명이니까 6호 30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게 되면 이제 마무리 끝. 이상하게 1시간 10분이 걸린단 말이죠. 희한하네. 멘트가 정해져 있어서 그런가? 1시간 10분이 걸리는데. 자, 저도 바빠갖고. 자, 가위바위보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냈던 문제, 그 모든 문제를 다 맞추셨던 분이 혹시 계십니까? 혹시 여기 김기수님 안 계시죠? 예. 반장시키려고 반장시켜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 먼저 제 거 요거 책이요. 자, 아까 저기 당첨돼서 문제 다 맞히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만 한번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저기 문제 다 맞췄다 하신 분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님 계시고요. 또요. 김하중님 계시고요. 또 누구 계십니까? 자, 이분들만 가위바위보 먼저. 한 문제 틀리셨어요. 그럴 땐 그냥 모른 척 하시고 그냥 밀어붙이셔도 돼요. 뭐, 부적격 없으니까, 서류 제출 안 되니까. 물론 이제 녹음은 다 녹화는 하고 있지만은, 뭐, 소송 갈 건 아니니까.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왜 갑자기 다 고해성사를 하고 그러세요? 그냥 슬쩍 넘어가도 된다니까. 서류 제출 없어요. 이거 부적격 없으니까 그냥 밀어붙이시라니까요. 청약을 하실 때는 살짝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돼요. 자, 그분들만, 자, 가위바위보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유진님 너무 많이 틀렸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자, 그분들은 어쩔 수 없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 책을 걸고 가위바위보 진행을 합니다. 자, 김현서님 다들 또 보낸다며 또 글씨 쓰기 쉽다고 그죠? 김하중님 가위 내셨고, 좋습니다. 자, 다 내셨어요? 마무리할까요? 마무리? 자, 박소나님 주먹, 송주연님 가위, 김하중님 가위, 박진아님 김현선님 자, 오케이.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제가 내 거 채팅창 어디 갔지? 오케이. 그래서
컷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마감. 짠. 자, 이렇게 해서 이분들 가지고 여기도 하나 또 숨겨져 있었구나. 예. 자, 이거 가지고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나올 줄 모르는 가위바위보. 보 나왔습니다. 보. 주먹 내신 분들은 안 되고, 가위 내신 분, 가위 내신 분, 가위 내신 분, 송주현님 가위, 김하중님 가위. 자, 두 분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자, 김하중님하고, 김하중님, 예, 인천 송도 김하중님하고 송주현님하고 두 분만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근데 만일에 말이죠. 두 분이 가위를 또 냈어. 두 분이 동시에 똑같은 거를, 그죠? 근데 내가 주먹을 냈어. 그러면 둘 다 끝, 땡. 예. 자, 두 분, 자, 한번 가위바위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위바위보. 송주현님하고 김하중님만. 송주현님하고 김하중님만. 자, 송주현님 바위. 김하중님 바위. 오케이. 걸렸어. 그렇죠. 이렇게 이제 경우의 수가 걸린다니까요. 내가 이제 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가위를 냈다. 그럼 이제 다시 두 분 중에 한 분 하시는 거지. 그죠? 가위. 그렇죠. 비겼습니다. 자, 두 분 승부가 가려지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인천 송도 김하중님하고 아까 송, 송주현님하고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두 분 가위바위보. 자, 한 분은 보, 한 분은 가위. 갈렸습니다. 자,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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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송주현님 땡. 자, 한 분 남으신 분 김하중님 드디어 요번엔 상품 하나 타가시는구나. 예, 김하중님 축하드립니다. 비겼지만 한 분이 남았기 때문에 이분으로 바로 그냥 선정을 하겠습니다. 자, 김하중님은 내가 주소가 있나 없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한테 번호 하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번호는 제가 따로 공지를 할게요. 자, 요번에는 신상품이죠. 신상품 새로 들어온 책입니다. 예, 저도 아직 읽어보진 못했지만 이분 장난 아닙니다. 이분 필력 진짜 웃깁니다. 진짜 글 진짜 웃기게 쓰신 분이에요. 진짜 장난 아닙니다. 예. 자, 이제 진짜 본 게임이죠. 이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자, 맨 마지막에 남는, 비교도 되니까 맨 마지막에 남는 최후의 한 분, 바로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위, 보. 가위바위보 하십니다. 보. 안 내신 분 빨리 내시고요. 자, 김정진님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김범성님까지 제가 요거 코트 절지선 요거 나가기 전까지, 예, 김동훈님까지 짠. 오케이. 자, 밑줄 걷죠. 자, 김범성님까지 가위, 김정진님 바위, 김하중님 보, 권기호님 서울 바위, 예, 오성우님 바위. 예, 좋습니다. 하이네님 계셨구나. 예, 하이네님 보. 좋습니다. 이거 다른 분들은 여러분들 감시 잘 하셔야 돼요. 받구나 안 받구나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연 뭐가 나올지. 자, 고수익을 낸다고 합니다. 경매도 괜찮죠. 경매 잘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더라고요. 예. 이분 따라다니는 그 반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하시게 되면 아마 많이 배우시게 될 것 같아요. 분양권을 하든 뭘 하든 다 상관없어요. MPL, 보수채권 관리를 하든 경매를 하든 뭐 토지 투자를 하든 상관이 없고요.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주력 종목이 한 가지는 나왔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자, 요번에 나온 종이는 가위입니다. 가위. 가위니까 주먹 내신 분들. 자, 김정진님, 권기호님, 오성욱님, 그리고 또 김동욱님,
예, 다른 분들 채팅한 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오케이. 자, 요거 다시 놓고. 자, 주먹을 내셨던 분들. 자, 이분들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먹을 내신 분들. 주먹을 내신 분들. 자, 준비하시고요. 주먹을 내신 분들. 가위바위보. 자, 안 내신 분들 빨리 내시고요. 자, 안 내신 분들 빨리 내시고요. 자, 이제 제가 커트해서 자르겠습니다. 커트해서 자르겠습니다. 자, 절치선 제가 쓰기 전까지 뭐 빨리 쓰셔야 돼요. 예. 오케이. 자, 가위, 바위, 주먹, 가위, 시작. 오케이. 예, 좋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번에 내신 분들 가위입니다. 가위니까 자, 주먹 내신 분들, 자, 주먹 내신 분들 어디 한번 보자. 김동욱님, 김정진님, 오성욱님, 권기호님, 그리고 끝. 예. 자, 이렇게 한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방금 호명하신 분들만 다시 한번 또 들어가 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절치선 자르겠습니다. 야, 이 인원수가 많아지니까 가위바위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예. 자, 이효진 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자, 하나씩 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위바위보! 바위, 예. 오성욱님 보, 예. 권기호님 보. 박소연님 중간에 끼어들면 헷갈려요. 예. 또 다른 분, 김동훈님 바위 내셨고, 다 내셨나? 오케이. 절치선 자르겠습니다. 오케이. 절치선 자르고요. 한번 봅시다. 자, 한 장을 잡았고요. 한 장을 잡았고, 가위입니다. 가위. 요 가위만 나와. 가위 하나 빼버릴게요. 혹시 모르니까요. 가위. 자, 그러면은, 김동욱님. 김동욱님 한 분인가요? 김동욱님 한 분? 오케이. 김동욱님 축하드립니다. 김동욱님 저한테 이거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번호 하나 드릴게요. 예. 010에 네, 요렇게 들어가죠. 예, 요거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전화번호 아시죠? 예, 010입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오늘까지 해서 저한테 그거 주소 하나 보내주셔야 돼요. 김동욱님 예전에 타셨던 적이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 강의 여러분들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원래 이게 정말 재미없는 강의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시고 그래갖고 잘 된 것 같습니다. 점점 사람도 많아지고요. 자, 일요일날 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요거 예,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김동훈님 저한테 문자 하나 주시고요. 예, 박규수님 들어가세요. 예, 이호님도 공부 열심히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아유, 조영애님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예, 강미애님도요. 예, 박진아님도요. 하이네님도요. 예, 박소나 인천님, 예, 하이. 예. 아, 송주현님, 예, 감사드립니다. 이효님도 역시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도 마무리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